자, 지금 여야를 넘나드는 그런 지하철 인맥을 갖고 있었던 성완종 회장. 그런데 왜 이렇게 자원 비리 표적이 됐는지, 수사의 표적이 됐는지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를 저희가 나눴지만 정권 창출에 공이 있는 분인데 왜 이분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여러 기업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왜 이 경남 기업이 특히 문제가 됐던 건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경남 기업이 문제가 된 그 과정,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애초에 이 자원외교 비리 관련된 이 수사는 이 감사원 그리고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그 고발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자원외교 비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성완종 회장이 있었던 이 경남기업, 이 크게 두 가지 비리 혐의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이 암바토비 니켈 광산에서 이 성공불 융자금을 거액을 투자를 했다가 그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렸다, 이런 혐의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러시아의 이 석유 개발 이 사업을 벌이면서 또 같은 방식의 비리가 있었다, 이런 크게 두 가지 자원 관련된 이 비리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그동안 계속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 노력을 해온 분으로 알고 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개인적으로 이분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네. 예. 네. 어떤 분인가요? 얼마나 정치 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해온 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뭐 기업인으로도 아주 자수성가한 건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예.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본인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기보다는 말하자면 후원자 역할로 그 충청권 출신 정치인들, 여기에는 사실은 현재의 여당뿐만 아니라 현재의 야당이 돼 있는 쪽에도 예. 상당히 많은 자금 지원을, 특히 충청권 출신 정치인들, 그다음에 예. 또 성향으로 볼 때는 보수나 중도 이런 성향의 정치인들에게 많은 정치 자금을 제공해왔던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본격적인 정치에 몸을 담근 것은 2003년에 그전에는 말하자면 이렇게 돕는 역할만 해오다가 본인이 2003년에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의 총재 특보 단장으로서 첫 발을 내디딥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사이에 그 다음해인 2004년에 경남기업을 인수하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에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를 지원했다. 네. 예, 바로 이것이 이제 친박이다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그런데 2007년 대선에서 정작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는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네. 기업을 했던 위원으로서 TF의 팀에 들어가서 들어갔고, 이것이 MB맨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말하자면 자기가 그래서 오인사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요게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2012년에 총선 때 2012년 총선 때 19대 총선 때는 자유선진당의 후신인 선진통일당 소속으로 말하자면 크게 보면 자민련의 맥을 잇는 이러한 당 소속으로서 충남 서산 태안에서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당이 선진통일당이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과 통합이 되면서 새누리당의 일원이 돼서 2012년에는 선대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부위원장까지 지냈군요. 예,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17대 때는 사실 자민련에서 비례대표 2번을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번이 그때 JP였고 네. 2번이 성완종 당시 후보였는데 그때 JP까지 정당 떨어졌죠. 득표율이 3%도 안 돼가지고 3% 미만으로 네. JP까지 전부 한 명도 비례대표가 당선이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 정치권 주변들을 도우면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 이제 2012년 총선 때 국회의원이 됐는데 2년 만에 이제 또 의원직 상실이 됐어요. 그렇죠.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예. 본인이 출연해서 운영하는 서산 장학재단, 예. 장학재단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것이 본인 통상적인 장학 말하자면 지원 활동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이렇게 걸려서 지금 원래는 2011년에 걸렸던 사건인데, 예. 2011년에 발생했던 일인데, 이것이 선거법이 돼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서 작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받아서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무료 공연, 요 부분을
선관위에 이제 질의를 했답니다. 질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고 진행을 했던 일인데 나중에 이게 발목을 잡았다 해서 굉장히 억울해했고 네. 결국에는 이 억울한 결정을 다시 한번 본인이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재기를 노리다가 결국엔 이번 일과 연결이 됐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당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과도 어쨌든 소통이 굉장히 잘 되던 분이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 DJP 공동정권 때, 예. 공동정권 때 이렇게 충청권 인사들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친노 또 동교동 쪽 가릴 거 없이 이렇게 많이 그때 교통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특히 많이 현재 야권 인사들과도 교분이 굉장히 두터웠고, 실제로 그래서 그 과거 정권과의 관계를 좀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을 해보면 이제 정계 입문을 실제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은 바로 JP, 네. 자민련 김종필 총재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 때에 실제로 그 과거의 비리와 관련해서 됐던 사건이 두 번의 특별 사면을 받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사건들 설명을 드리면은 성완종 회장의 경우는 2002년에는 자민련에 16억 원 정도 정치 자금을 준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였는데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사면을 한번 받았고요. 또 한 번 구속됐을 때가 바로 2005년에 행담도 공사에서 시공권 따는 문제로 이제 대가로 120억 원을 건넸다. 이런 혐의로 또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당시에 또 노무현 정부 때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와도 가까운 인연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예, 현재의 야권에 몸담고 있는 중진 의원들과도 좀 친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몸을 담기도 했었고요. 네. 1980년대에 그 JC라고 이제 청년회의소 그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또 알고 지낸 사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성완종 회장이 생전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과 교분을 나누고 있었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아주 가까운 그래서 한국을 사무총장 시절에 방문을 하더라도 성완종 회장은 만난다 이런 얘기들이 돌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까운 인맥이었는데 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과 교분을 나눴는데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이분들이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